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어느 날 자신이 뇌종양인 걸 알게 된 거죠. 그 어렵고 힘든 뇌 수술을 10시간에 걸쳐서 받게 되고, 종양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에 있었나 봐요. 그로 인해 이제 신체적 기능이 여러 가지로 힘들게 된 거죠. 음식도 삼키지 못하고, 관략근이 이제 열리지가 않아서 삼키면 폐로 가서 폐렴이 발생하게 되고, 또 수술 시에 이제 고혈압이 발생을 해서 수술 이후에 저혈압에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으면 관계는 없는데 일어나 앉기만 해도 저혈압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름의 재활, 고군분투의 과정이 나와 있고, 이 저자가 또 작가이다 보니까 투병 과정에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상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해봐야 되겠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위한 방법, 뺄셈의 기술. 이 저자가 뇌종양 수술 이후에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거예요. 지상 최고의 목표가 뭐냐? 바로 일어나 앉기. 아까 저혈압으로 의식을 잃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운동을 통해서 일어나 앉는 것, 그리고 걷는 것. 건강할 때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죠. 인생의 지상 최고의 목표가 바로 걷는 것 그 자체에 있을 거라고는 누구나 상상을 해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목표가 되는 그런 현실이 이제 바뀌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 마음의 평화라든가, 우리는 항상 저 위를 바라보잖아요.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비하까지도 하면서 괴로워하고, 삶의 많은 순간을 그러한 감정 속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결국 인생이라는 게 한 번이고, 그리고 삶의 어떤 객관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가 않죠. 그리고 다양한 관점이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나에게 불리한 평균만을 뽑아서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과연 괴롭게만 보내야 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마음, 이런 것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흔히 책을 읽다 보면 추천하는 방식이 감사하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행복을 찾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고, 이런 내용들 우리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감사하기에도 이 심리적 면역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감사해도 금방 그 상황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감사로 인해 얻게 된 그런 평정심, 행복이 또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바로 뺄셈의 기술이 있는 거죠. 지금의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해보는 거예요. 나에게 오른팔이 없다면, 오른팔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왼팔이 없다면 글도 못 쓰는 것이고, 자유롭게 무언가를 만들 수도 없을 것이고, 시력을 상실했다면, 시력 상실한 경우도 많이 있죠. 자녀를 사고로 잃었다면, 지금 자녀가 속을 새겨도 건강만 해도 사실 대단한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전쟁이 발생해서 굶주림 속에 있다면, 우리 지금 전쟁 상황 뉴스를 통해 많이 보잖아요. 물론 우리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어떤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자연스럽게 뺄셈의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그 추위 속에서, 그리고 이 책의 상황에서도 많은 것들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저자가 뇌종양 수술 전에 그 상태, 그거를 기준값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뇌종양 이후에 일어나 앉는 것, 걷는 것, 이런 것들이 최고의 목표가 되고, 그걸 달성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뺄셈의 기술이라는 이 방법이 떠올랐고, 자기 비하, 괴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뺄셈의 기술을 적용하면 많은 위안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린 또 금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뺄셈의 기술을 잊고 살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뺄셈의 기술을 떠올려 봤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잊지 않고 항상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 삶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말고 항상 그 뺄셈의 기술을 삶에 적용해 보시면 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병의 주치의는 나. 우리가 의료인들, 의사 이런 분들 당연히 신뢰를 해야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사, 의료인도 미흡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 시스템 자체가 한 사람이 전 분야를 아우르는 그런 의료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맡은 그 해당 분야, 그 분야에서만 또 전문의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또 시스템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 병의 주치의는 바로 나라는 것,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저자의 에피소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지럽고 걸을 때 평형 감각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계속 치우치게 되고 손이 저리고 두통이 오고, 이거는 그 뇌 종양의 확실한 그런 전조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의원 가서 이야기 다 했더니 그냥 침만 맞고 오고, 또 재활의학과를 갔더니 평형을 유지 못한다고 해서 목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목 MRI를 찍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내의 친구 남편이 의사인데 그거는 뇌종양의 아주 확실한 전조 증상인데 뇌 MRI를 빨리 찍어보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만일 목 MRI를 찍고 또 목이 아니었네? 뇌를 다시 한번 찍어봅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자기는 죽은 목숨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체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뭐 병원 한 곳을 가서 모든 것을 맡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저자도 병원을 이제 서너 군데 정도 다 다니면서 비교해보고 수술 집도의를 또 선택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인터넷으로 잘 찾아보고, 심한 증상인 경우에는 한 곳이 아니라 몇 군데 다니면서 정확하게 판단해 보는 것. 내 병의 주치의는 나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